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세계 유명 미술관 탐방 시리즈 중 LA에서 차로 20분 거리 페사디나에 위치한 놀튼 사이먼 뮤지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놀튼 사이먼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탑10 미술관 중 하나인데요. 제 영상에서 LA 특집으로 다루었던 게티 뮤지엄, 헌팅턴 라이브러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에 이어 놀튼 사이먼 미술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놀튼 사이먼 미술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면 천천히 다 둘러볼 수 있는 크기라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놀튼 사이먼 미술관을 둘러보시죠. 먼저 놀튼 사이먼 미술관의 역사를 소개하자면 처음에는 1922년 예술연구소로 설립되었습니다. 1953년 예술연구소는 갈카 셰이어로부터 500여 점의 작품을 기증받게 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갈카 셰이어는 칸딘스키, 클레, 파이닝거 등 여러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기증했고 작가들과의 편지 서신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페사디나 미술관은 비평적으로 인정받는 20세기 미술 전시를 기획하여 국제적인 평판을 얻었습니다.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르쉐 디상의 첫 해구전을 열었고 그때 디샹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앤디 워홀, 클라스 올렌버그, 조셉 코넬, 랜드마크적인 바우하우스 전시 등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술관 건설 때문에 발생한 부채로 파산과 폐쇄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1974년 이사회에서는 놀튼 사이먼이 미술관의 재정을 맡는 대신 기관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이먼은 주요 미술 작품이 계속해서 전시되는 것과 동시에 학습, 감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9월 10일에도 기타리스트의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1년 멤버십에 무료 공연 관람, 교육, 아트샵 20% 디스카운트 등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미술관 운영 시간도 7시까지라 대부분의 미술관이 5시에 문을 닫는 점에 반해 페사디나 다운타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밀도가 가까운 미술관이 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놀튼 사이먼 미술관의 콜렉션은 알차고 유명해서 미술 애호가들은 꼭 들리셔야 하는 미술관입니다. 놀튼 사이먼 미술관의 컬렉션은 회화, 조각, 드로잉, 판화 등 이콘 종교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현대미술까지 서양 미술사를 총망라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센트 반 고흐와 에드가 드가, 조각으로는 오기스트 로댕, 헨리 무어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어 다른 미술관보다 그 작가들의 더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집중적인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 전시홀 배치는 1층 로비 입구의 중앙홀을 중심으로 양갈래로 갈라지는데요. 시대 순서로 관람하시려면 동선은 오른쪽으로 가셔서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유러피안 아트, 왼쪽 편은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미국과 유러피안 아트 전시장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1층에서 계단으로 한 칸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시안 아트와 특별 전시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관에 반 고흐 그림 한 점만 있어도 찾아간다는 분도 보았는데요. 놀튼 사이먼에는 반 고흐의 초기작부터 후기작까지 다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컬렉션 작품을 일정 기간 나누어서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방문했을 때 전시하고 있었던 고흐의 아티스트의 방은 없었습니다. 고흐의 초기작은 그의 시그니처인 두꺼운 질감 표현과 캔버스에 붓을 찍어 누르면서 빨리 그리는 스트로크 기법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흐의 어머니 초상화는 배치된 어떤 작품보다도 눈에 띄었는데요. 한 20년 전 제가 맨 처음 놀튼 사이먼에 왔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흐의 원화를 직접 감상하게 된 날이 생각납니다. 믿기지 않으실 테지만 고흐가 그린 이 온통 초록빛 얼굴인 어머니의 초상을 보고 20분 동안 울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당시 저한테 어떤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미술관에 놀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쉴 새 없이 펑펑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때 정말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당시 저는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미술사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고흐의 그림은 어느 미치광이 천재 화가가 길을 자르고 자살한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고흐의 그림은 책에서만 본 것이 달아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미술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흐의 그림은 전시된 다른 그림들과 섞이지 않고 확 튀어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강한 색채의 대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붓터치에서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파동과 에너지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눈에 담겨 있다는 것이 그림에도 정말 그랬습니다. 새로이 재현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고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슬픔을 제가 어떤 필터도 없이 고스란히 전달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림 그 자체에서 마치 고흐의 숨결을 느끼듯 붓이 지나간 흔적과 표현된 형상에서 현장감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흐의 그림은 볼 때마다 그 꿈틀거리는 생동감과 고흐가 캔버스에 남긴 흔적이 저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 느낀 감동과 교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술 유튜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영혼이 통하는 그림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케이스는 달라도 이 특별한 경험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느끼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로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카소 작품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책을 든 여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색채와 조형성도 멋지지만 언제나 보아도 새로운 느낌과 피카소의 정열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든 여인은 피카소가 그의 연인 마리 테레즈 윌터를 그린 가장 유명한 초상화 중 하나이며 곡선과 직선의 감각적인 면과 절제적인 면을 균형 있게 조합한 작품입니다. 적색, 녹색, 청색, 주황, 보라 등 활기차고 두껍게 칠한 채도 높은 세 개의 향연에 검은색으로 아웃라인하여 인물을 강조하면서도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청년 시절부터 감명을 받았던 신고전주의 대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앙그르의 작품에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에서 거울에 비치는 옆모습은 고전 작품을 오마주하는 피카소 자신을 반영한 추상적인 저화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양 미술사의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그 다음 코스는 야외로 나가보겠습니다. 거장들의 오리지널 원화는 어떤 배경 설명이나 작가론을 듣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강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도 미술도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며 그 시대의 정신을 표현하는 시대 반영의 문화적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나 미술관 등에 가셔서 직접 원화를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림을 본다는 것,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고 나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작가와 공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저 로렌리와 함께 계속 좋은 작품을 보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튼 사이먼 미술관에는 조각 정원을 멋지게 조성해 놓았는데요. 조각의 거장 오기스트 로댕과 헨리 무어 작품 등 40여 점이 정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와 오기스트 르네 로댕은 프랑스 조각가이며 근대 조각의 시조이며 근대 조각 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댕의 대표작으로는 단테의 신곡 제1부 인페르노의 한 장면을 묘사한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백년전쟁 때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가 칼레의 시민들을 모두 처형하는 대신 6명을 뽑아보내면 그들만 처형하겠다는 조건에 상류층들이 시민을 구하기 위해 목에 밧줄을 걸고 나온 장면을 형상화한 칼레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기득권이 행하는 도덕성의 의무를 실천으로 옮긴 노블레스 오브리주의 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대중적으로 매우 많이 알려진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이 유명합니다. 로댕은 미켈란젤로 이후 최고의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로댕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과 같이 르네상스의 미학인 균형과 비례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포착하고 생각한 인간의 모습을 가미하고 묘사하였습니다. 예리한 관찰력에 의한 사실적 표현 기법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격동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로댕의 조각상을 보면 손과 발이 신체 비율보다 훨씬 크게 만든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각 인물의 캐릭터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한 로댕의 장치로 여겨집니다. 그의 조각상을 보고 있으면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은 그 안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바로크 미술의 격정적인 표현 형식과 헬레니즘 시기의 조각상 라오콘 궁상이 오버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조각상과 같은 하얗고 매끄러운 신체의 표현이 아닌 어둡고 강인한 색채의 청동 조각상은 무게감과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계미술관 탐방 중 로튼 사이먼 미술관을 리뷰하였는데요. 정말 많은 작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보다 보면 내 취향이 생기고 미술사에 대해 더 익숙하게 되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세계 현대미술을 조명하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쪽 모카미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핫한 작가들의 작품을 리뷰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로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이었습니다.